승윤 씨, 저희가 어느덧 만난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1년이라니. 네. 네. 자연에서 내려와서 도시인이 되시더니 밀어 붙여 노래도 내시고 네, 망했죠. 상도 네. 네. 아이 망하다니요. 네. 네. 상도 받으시고 이 특이점 하면서 좋은 일들이 뭐 그냥 빵빵 터지셨어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도 좀 뭐니 해도 저는 특이점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네. 저도 포함인가요? 아, 물론입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시즌3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 시즌3 마무리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얼른 재정비를 해서 또 시즌4로 네.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이 시즌3의 마지막 방송인 거죠? 맞습니다. 아이고. 특별한 방송이에요. 예. 네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경과 내 몸을 위해서 육식은 줄이고 채식은 늘리기, 바로 비건 라이프입니다. 아, 비건 정말 핫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비건 식당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2022년 더 급부상하고 있는 비건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떤 분들의 비건 라이프를 담았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aste Vegan Life. 안녕하세요. 최신마녀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주 저의 집이고요. 혼자가 되었지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거나 좀 그럴 때 텐션이 떨어질 때 텐션을 올리는 저의 또 비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법? 내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비트를 가진 음악을 듣고 춤을 추세요. 일단은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음악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가 약간 그런 음악입니다. 이 노래를 딱 틀면 그리고 이렇게 저는 한국을 굉장히 반복해서 듣는 편인데요. 장점은 나중에는 이 에어팟 없이도 뇌에서 자동으로 재생이 돼요. 노래가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지금 음악이 저한테만 들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보이겠죠? 친구가 준 수국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많아. 맛있어. 아시겠지만 비건이라도 맨날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맛은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던 두 문장과 함께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테이스티 비건 라이프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춤신춘왕 비건 라이프 잘 봤습니다. 네. 뭐 혼자 놀기 아주 달인이신 것 같아요. 흥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예. 보통 혼자 그렇게까지는 잘 안 놀거든요. 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비건 먹방도 저렇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되게 배고파졌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라면 끓여 먹었잖아요. 라면이요? 예, 예. 네네. 자, 초식마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남 진주에서 올라온 초식마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요즘에 뭐 비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초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비건이라고 하면 그 떠오르는 말이 채식주의자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비건이랑 채식주의자는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채식주의는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류라던가 어떤 동물성 식품들은 먹기도 해요. 뭐 육수 같은 거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닭 같은 가금류 네.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우유로부터 비롯된 유제품 같은 것들을 먹어도 채식주의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네. 비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로부터 유래한 그런 식품이나 어떤 동물 성분이 들어간 것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오로지 식물성만 먹고 식물성이어도 약간 동물 착취가 불가피한 필연적인 식품인 경우에는 이제 소비를 최대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꿀이라던가 꿀도. 네, 이제 파묘 같은 경우에도 야생동물들의 이제 서식지를 지나치게 많이 파괴하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묘도 이제 성분 자체는 식물성이지만 네. 비건들은 최대한 소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건에서도 이게 단계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네. 채식에는 이제 단계가 있다고 하면 비건은 그냥 네. 모든 걸 이제 다 이제 안 하는 네. 동물성인 거는 모두 다 이제 배제하는. 오. 근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성에서 유래한 어떤 그 물품이라 용품이랄까요? 그렇죠. 그럼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신발, 치약 뭐 모든 거를 다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하기엔 정말 쉽지 않을 것 이게 같거든요.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심코 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동물성 제품이었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일상용품 중에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건과 또 채식이 구별되는 지점이 채식은 이제 먹는 거에 한정돼 있다면 비건은 이런 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거, 뭐 바르는 거, 진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다 이제 동물 착취나 동물 성분을 피하다 보니까 네. 좀 물건을 무심코 고르는 일이 사실은 없어져요. 미리 이제 알아보고 찾아보고 예, 이제 제품을 성분을 선택을 보고 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그러면 이게 가죽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신발 사실 네. 저도 오늘 신고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비건이 되기 전에 구매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비건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이런 가죽 제품 같은 걸 구매하지 않지만 또 이미 기존에 산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또 막 바로 그렇죠, 버리고 그렇죠. 뭐 네, 새로 네, 구매하는 거는 네. 또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낭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그냥 소비를 또 하되 네네네네. 네, 기존에 이미 산 거는 그냥 다를 때까지 쓰더라도 새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은, 와, 정말 뭐 먹고 하나 사고 하는 것까지 진짜 좀 많은 노력이 그렇죠.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까지 비건을 왜 하시는 건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또 어떤 그거, 게 좋은 건지. 그걸 네네. 하면 뭐가 좋은 건지도 네. 네, 궁금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체감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감하시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약간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1년의 나무를 1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개인이 좀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가장 탄소 절감 효과가 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요. 한 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채식을 하니까 네. 1년으로 계산하면은 나무를 100그루 넘게 심는 효과가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진짜 사실 네. 우리가 밥 먹는 거 이런 건 일상인데도 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굉장히 우리 모든 환경과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니까 아,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항상 산에 가서 3일 동안에는 거의 채식만 합니다. 예. 네. 거의 채식을 하고 그럼 있어요. 레시피를 좀 많이 알고 있으시겠어요. 뭐 레시피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도덕해서 먹고 그냥 도덕 있는 거랑 도라지랑 네. 생으로 혹시 다 드시는 식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먹고 생으로도 먹고 뭐 조리도 해서 먹고 그렇군요. 그러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언제부터 채식을 그럼 이렇게 비건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2편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2019년 2월이었으니까 횟수로 하면 이제 4년 차가 되네요. 아니 어떤 다큐멘터리였길래 하나는 카우스피랏이라고 해서 네. 네, 축산업과 이제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고요. 네. 하나는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고 해서 좀 이제 건강과 또 육식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걸 보고 뭐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좀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막 그렇게 동물을 애호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아닌 다른 존재는 되게 무관심한 편이었는데 일단은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들도 해서 그게 설득이 됐고 제가 한 7년 전쯤에 이제 동생이 데려온 유기견을 좀 돌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교감을 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개하고 정이 들면은 진짜 가족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좀 개 식용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인터넷에 사람들이 그 개고기 먹내 마내로 막 이제 다투는 거를 댓글을 보는데 저도 머리로는 다른 사람의 식습관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제 저도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개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찾고 싶은데 다른 동물을 다 먹으면서 개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숙제처럼 갖고는 계셨었는데 예, 가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비건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못할 거라고. 네. 그래서 좀 미루다가 이제
육식에 대한 불편함이 누적이 되면서 다큐멘터리 2편을 봤을 때 딱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좀 선언을 하신 거죠. 그 후로는. 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비건을 한다 하고 해놓고 아예 모든 동물성을 끊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실천이 좀 심플해져서 그러면- 더 쉬운 면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럼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이제 비건을 한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간단하게 밥이랑 달걀 후라이 정도 해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근데 또 달걀도 달걀이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만약에 고기만 안 먹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우리가 밀접하게 항상 먹고 있는 뭐 우유라던가 달걀이 이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메뉴를 어떻게 드세요? 사실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식이 굉장히 채식 기반으로 돼 있었던 요리들이 많아서 일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일상적인 음식들을 그냥 비건으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빔밥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칼국수나 잔치국수도 그렇고 그냥 거기에서 잔치국수. 동물성 재료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멸치 육수를 보통 내잖아요. 네. 근데 멸치를 빼고 그냥 채수로 해서 뭐 버섯 같은 거나 야채를 많이 넣어서 끓여도 되고요. 떡볶이도 어묵이나 달걀 빼고 채소 왠지 근데 표정이 약간 그러면 맛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것 같은 표정이 지금 있지만 생각에 떡볶이에 저기 어묵 네. 빼고 달걀 빼면은 사실 무슨 맛인가라는 그 걱정이 살짝 있긴 있죠. 네. 예. 근데 정말 뭐 유부라던가 아니면 어묵처럼 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이제 비건 어묵이라고 해서 네. 네, 곤약이나 다른 재료들로 그래서 네. 드셔보시면 사실 이런 또 편견이 깨질 텐데 네, 아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 비건 하시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요즘엔 또 식당도 잘 돼 있더라고요. 비건 전문 식당에 가서 음식들이 또, 먹은 네.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요? 예. 승윤 씨가요? 스테이크도 먹었어요. 스테이크가 있어요.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스테이크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먹고 에이 이거 들어갔어 고기 그럴 정도로 야 안 들어갔는데 이런 맛이 난다고 진짜 그 정도예요. 정말요? 진짜로. 아니, 저는 사실 영상 보면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비건 프라이드. 네. 그거는 그 고기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김새만 보면 진짜 후라이드. 그냥 치킨 네, 프라이드 네, 넣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버섯이랑 뭐 콩 단백 같은 것들을 이제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완전 식물성 후라이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채식하면서 느낀 게 음식이 고기 맛이 아니라 뭐 기름 맛이고 불 맛이고 양념 맛이구나. 약간 이 튀김옷의 느낌, 그렇죠. 식감. 그러면 그 주변에 혹시 뭐 지혜 씨 때문에 뭐 비건을 지향하게 된 그런 분들도 좀 계신가요? 네,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몇 분 계시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너 생각나서 약간 오늘 고기 안 먹고 좀 채식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회사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떼를 정말 좋아하는 이제 동료 직원이 있었는데 우유 대신 이제 바로 두유로 바꿨어요. 그래서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끄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이제 대체품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그런 식물성 밀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뭐 아몬드나 귀리나 뭐 흔히 많이 하는 두유 같은 것들도 맞아요. 그렇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라떼를 한번 두유로 드셔보시면은 아 과연 우유를 쉽게 바꿀만 하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줄여도 그게 뭐 나무 몇 그루를 심는 네.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나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들거든요. 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육식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들어요. 모두가 뭐 비건이 되자 뭐 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지금 단순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를 좀 생각하고 맞아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거는 노력해 네. 보는 게 어떨까. 네, 멋지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혜 씨의 삶을 변화시킨 비건. 나에게 비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비건은 사실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니까 제한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비건은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의 확장뿐만 아니고 생활의 확장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히려 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 안에서만 막 메뉴를 고르는 오히려 뭐 시야가 더 좁았다면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다양한 제철 채소들이 있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내 생활 방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태어날 때부터 안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육식을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다가 또 아예 먹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영역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나만 좀 생각하던 식사에서 이제 다른 존재들도 생각하는 방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비건은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비건은 제한이 아닌 확장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또 환경도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확장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점심 메뉴 돈가스 취소하죠. 네, 취소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후추 알갱이 한 개 있다, 한 개. 짠. 거리지. 아,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그런가 봐.
씨, 안 돼. 더 떠야 돼. 수영. 불 꺼도 되겠지? 응. 짠. 향이 장난 아니다. 침 흘리지 마. 됐을까, 이게? 어. 오! 오! 껍데기만 구워졌어. 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엿 같아. 엿 같다고? 어. 뜨거워. 와.
오늘은 미역국. 아, 정말 익숙한 자연의 풍경이었어요. 사실 이 산에서는요, 뭘 먹어도 다 맛있거든요. 아, 뭐든 뭐 다 잘 네. 드시잖아요. 아주 네. 맛있게. 예. 여러 짤들이 또 생성되기도 했었죠. 네. 네. 근데 캠핑하면은 역시나 그 고기 굽는 거 바베큐를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거 하러 캠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먹으러 원래 가는 건데, 네. 고기 먹으러. 근데 비건 캠핑 좀 신선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장소라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비건 장소라입니다. 네. 잠깐만요. 어설픈 비건이요. 어설픈. 어설픈 비건이라고 하신 거 보면 좀 아직 그 육식의 유혹이 조금 남아 있으신 건가요? 네, 아니에요. 지나가다 이렇게 만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드시고 있고 혹시 뭐 그럼 비건이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비건이 된 건 아니고 네. 조금씩 이제 육식을 끊어갔는데 뭐 조금씩이라도 채식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4년이요? 네, 이제 완전히 비건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3년 정도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완전히 비건이 되겠다 생각하신 게 3년이면 고기 맛이 기억이 좀 잘 안 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가요? 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내가 맛있어 했는지 그런 느낌은 남아 있어요. 아, 기억은 난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비건이 되신 거예요? 원래 고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좀 고깃집에 살아있는 돼지나 소 사진들이 막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집에서 치킨을 막 이렇게 신나게 뜯어먹고 있었는데 치킨 닭다리 생긴 게 저희 고양이 뒷다리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앞에 흠칫 놀랐어요. 그래서 맞다 이게 원래 살아있는 동물이었지 그게 확 느껴지면서 뭐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편한 느낌들이 막 쌓여가다가 그래도 몇 년간은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런 네, 불편한 네. 느낌들을 이렇게 모른 척 했었는데 이제 한 번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인정하고 비건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네요. 네네. 확실하게. 아,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식습관을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워낙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두 속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안 보이거든. 맞아요. 안에 있어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인지하지 네, 못하고 네. 먹게 되는 네. 것도 맞아요. 있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아예 안 드는데 네. 그런 음식이 그쵸. 자꾸 땡기는 거예요. 고기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짜장면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갑자기. 그런 게 힘들어요. 맞아요. 짜장면에 고기가 들어가요. 네. 그냥 모른 체 하고 먹고 싶은 네, 그런 맞아요. 것들. 네.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고기를 좋아했었으니까 처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나 이제 고기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난 진짜 자신 없어. 난 실천이. 고기 못 먹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망설이다가 그냥 한번 살짝만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에 처음에 4발 달린 동물만 안 먹어보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4발 달린 동물. 그렇죠. 아. 뭐
닭고기, 뭐 치킨까지는 먹고 그렇죠, 그렇죠. 네. 돼지, 이제, 소, 네, 뭐 그런 것만 네. 일단 끊어보자. 쭈꾸미, 낙지 이런 거는 또 괜찮고. 네네, 그런 것까지 네, 먹고. 네. 네. 어. 그런데 뭐 거의 매일같이 돼지고기, 소고기 구워 먹던 사람이었는데 또 해보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어. 그 의외로 괜찮아서 그럼 조금만 더 해볼까? 그래서 이제 두 발 달린 동물도 끊어보고 그 다음에 해산물도 끊어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끊어가게 됐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 거네요. 네. 어. 근데 이게 문제는 유제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유제품 하면은 그냥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근데 그 유제품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죠. 맞아요. 뭐 진짜 우유, 웬만하면은 다 우유 치즈, 유제품들 뭐, 예, 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그냥 우유를 마시는 거는 두유로 거의 대체를 했어요. 제가 네. 시리얼 같은 것도 자주 먹는데 네. 시리얼도 두유에다가 말아 먹고 뭐 카페 가서 라떼 마실 때도 요즘엔 두유 옵션 변경이 그렇죠. 가능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마시고요. 네. 뭐 빵이랑 치즈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다행히 비건 베이커리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오. 비건 빵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자주 사 먹고 네. 그리고 비건 치즈도 이렇게 자주 사 먹고 있어요. 아, 비건 치즈가 또 대체 네네. 로 나오나요? 네. 우리가 왜 떡볶이 먹을 때도 치즈 한 장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어. 네네. 그러면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육류나 뭐 유제품에서 얻어지는 영양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를 하시는지 우리가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막 힘 안 날 때 고기 안 먹어서 그러니까 고기 먹어야 힘을 얻지 막 이렇게. 고기 먹어야 돼. 그래서 네. 또 괜히 또 고기 먹잖아요. 그 힘도 안 나오고. 괜히 또 고기를 그러니까. 먹었더니 막 힘이 나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어떤가요?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뭐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채식을 실천을 하면서 느낀 바로도 그렇고 뭐 특별히 채식을 해서 힘이 없어지거나 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우리가 막 힘내야 될 때 고기 먹어야겠어, 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막 이럴 때 그런 마음 드실 때, 나 좀 힘드니까 그럼 뭐 먹어야겠어, 뭘로 푸시는지. 산삼 드시나요? 특별히 뭐 뭔가 스태미나 뭐 이런 이미지 그런 거를 대체해서는 뭐 특별히 먹는 음식은 없는 것 같고요. 특별히 힘든 날 이렇게 기운을 나게 해주는 거는 이제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네. 남편하고 같이 따뜻하게 집밥 먹는 거. 아. 그냥 그런 거에서 힘을 나고 아. 힘을 내고 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는 저는 보통 술로 푸는 아, 술이 있었지. 중요한 게 있었네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남편분 얘기도 하셨지만 남편분은 비건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또 사랑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육식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밑반찬에 차려놓는 밥은 거의 안 먹었고요. 이렇게 고기로 그럴듯하게 요리가 된 메인 메뉴가 있어야만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야만 밥을 드시는 네. 분. 네. 네, 요즘에는 제가 같이 안 먹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먹지는 않는데 좀 권유하진 않으셨어요? 남편분에게 남편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진짜 너무 굴뚝같이 있어요. 저도 진짜 되게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실천하고. 같은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확신의 비건인데 그에 반해서 남편은 진짜 확신의 육식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아니, 바꿀 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각자의 또 그 식습관, 취향은 또 존중해야 네네. 되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앞에 나오셨어요. 네. 네.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 딱 보니까 고기 좋아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식사 문제로 좀 부딪히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지. 캠핑을 네. 두 분 많이 다니신다고 네. 하는데 캠핑 가서 좀 부딪히는 경우 없나요? 그러니까요. 네.
뭐 막 특별히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은 있기는 있어요. 서로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남편 거 따로 제 거 따로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게 다행히 남편이 비건 음식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아. 같이 되게 맛있어 하면서 같이 먹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뭐 나 오늘 고기가 땡겨 회가 땡겨 이러면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근데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건 음식을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기를 보면은 약간 이제 거부감이 생기지만 근데 고기를 잘 드시는 분은 비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되고. 그래서 일단 고기만 있으면 네, 되잖아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네.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최근에 그럼 최근에 언제 이렇게 캠핑 다녀오셨어요? 제일 최근에는 1월 1일에 이제 새해맞이 캠핑을 갔다 왔어요. 그럼 그때는 뭐 드셨어요? 떡국. 그때 이제 네 새해니까 떡국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떡국 이제 직접 물에다가 야채 같은 거 이제 넣고 시원하게 국물 내고 네. 떡 넣고 만두 넣고 요즘 비건 만두도 되게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캠핑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바베큐. 네, 캠핑 가면은 무조건 바베큐를 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비건의 캠핑 요리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요리는 뭐 고기가 안 들어갈 뿐이지 뭐 웬만한 요리는 다 해먹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도 해먹고 뭐 각종 전골, 뭐 마라탕, 오 마라탕. 네, 뭐 이런 것도 다 해먹고요. 그 뭐 순대 없는 순대볶음, 뭐 닭 없는 닭볶음탕, 뭐 비건 어묵탕, 뭐 이런 것도 해먹고 그래요. 잠깐만요. 닭 없는 닭볶음탕은 뭐죠? 순대 없는 순대볶음은 그러니까 뭘 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 이거 주인공들이 다 빠지는 건데 원래 그 맛이 나나요? 그렇게 해도? 이게 그 고기에서 나는 맛은 사실 거의 기름의 그 기름진 고소한 그런 맛인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양념을 잘 해서 나는 맛이라서 그 느끼한 맛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맛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편분하고는 이렇게 뭐 딱히 식사 문제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저도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시댁에서는 오.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고기 안 먹어도 되겠니 막 걱정도 좀 하실 것 같고 맞아요. 같이 식사할 때 조금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고깃집으로 외식을 많이 갔었는데 저 네. 때문에 못 가게 돼가지고 좀 맞아요. 보통 외식할 때 그렇게 가잖아요. 제일 쉬운 게 사실 고깃집인데. 맞아요. 아니 뭐 외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특히 명절 때. 명절 때는 왜 전 부치고 그렇죠. 왜 또 음식 많이 만들잖아요. 육전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음식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시댁 가면 일단 전 부치는 담당인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계란물 입혀가지고 그렇네요. 부치는 거니까 네. 제가 먹지는 네. 않고 네. 필수죠, 필수. 먹지는 않고 이렇게 아, 착착착착 하면서 부치기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안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시는지, 뭐 요청을 따로 그럼 많이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식당 가면 이렇게 쭉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뭐 여기 혹시 뭐 고기 들어가나요? 뭐 육수 들어가나요? 이것 좀 빼주시고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게요. 일반 식당은 잘 안 가게 되고 요즘에 이렇게 채식 식당 정보가 쭉 올라와 있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미리 찾아보고 이렇게 외식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점점 채식주의, 비건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동물들이 그 인간이 고기 맛을 느끼고 싶은 건 그 혀 끝에 잠깐의 즐거움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동물이 너무 잔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잔혹해서 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여태까지 아예 모르고 살았다니.
한 마리라도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면, 한 마리라도 덜 죽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는 게 요즘 기후 위기라는 말이 많이 네네. 대두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채식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건강 때문에 채식을 비건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마음속에 짐 같은 게 항상 있고, 네.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WHO에서 그 붉은 육류랑 육가공품들, 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발암물질로 분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네. 나는 고기 끊기를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장소라님의 어설프지 않은 비건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3년 정도 되셨는데, 나에게 비건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에게 비건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면서 계속 비거니즘을 실천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고, 다 같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건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걸 또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도 이 장소라님 그 영상 올리신 거 네. 다른 것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저도 좀 자극을 받아서. 맞아요. 조금씩. 저도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비건 라이프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칫솔도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 칫솔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비건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크루얼티 프리에 이어 오늘은 플라스틱 프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여 채식을 실천하고 동물성 제품의 소비를 지향하는 비건들은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1분의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바다의 어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다양성재단과 영국 캠브리지대 동물학과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마다 바다새 5,000마리와 바다 포유류 500마리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테이크아웃 컵이나 빨대, 일회용 포장재만큼이나 큰 문제는 바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인데요. 샴푸나 세제, 각종 화장품과 생수, 칫솔과 물티슈와 같은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물티슈도 플라스틱이라고요? 샴푸랑 세제, 이것도 다 필요한 생활용품인데 어떡하죠? 네, 대부분의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원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티슈보다는 행주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샴푸나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지 않은 비누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리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려는 개인의 움직임들이 모이면
산업과 생산 과정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용 후 버려지던 플라스틱 정수기 필터를 회수해서 재활용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기업의 약속을 받아내거나 두유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빨대들을 모아서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빨대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기업의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잠시만요, 박사님. 근데 요즘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 써도 되는 거죠?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은 특정한 조건에서 분해되도록 설계되고 인증받는데요. 버려진 뒤에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분해되지 않는 거겠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겠네요. 이쁘죠? 안녕하세요. 고양이 제이 슈슈와 함께 살고 있는 야오와 슈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식 모듬전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애호박과 당근을 잘라주세요. 구우면 쪼그라들기 때문에 조금 두께감 있게 잘라주세요.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간이 들면서 야채에서 물이 배어나와요.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버섯은 줄기를 비틀어서 떼어내고 버섯 등에 칼집을 넣어서 예쁘게 모양을 내주세요. 버섯과 깻잎 속에 넣을 속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야채와 버섯을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두부를 면보에 싸서 물기를 꽉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쫙 뺀 두부를 야채와 함께 넣어주세요. 2스푼, 그리고 후추로 간을 했어요.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됩니다. 섞을게요. 전분가루 2스푼을 넣어서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고 뭉치도록 잘 버무려 주세요. 칼집을 내둔 버섯 안쪽에 밀가루를 얇게 발라주고 속재료를 꽉꽉 채워 넣어주세요. 깻잎 안쪽에도 밀가루를 발라주고 속재료를 넣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두부도 도톰하게 잘라줍니다. 대충 이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 밀가루와 전분가루에 강황가루를 넣어서 먹음직스러운 노란 부침물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기름을 두른 불판에 눌려서 익혀주세요.
두부와 깻잎에는 홍고추를 올려서 장식했어요. 비건 모듬전 완성! 기름진 명절 요리가 부담스러울까 싶어 얼큰한 버섯두부 고추장찌개를 함께 올렸어요. 맛있어? 버섯이 너무 쫀득쫀득해. 깻잎이. 여러분도 예쁘고 맛있는 비건 음식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제이슈슈와 함께하는 행복한 비건 라이프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TBS